안녕하세요. 박규서입니다. 지난 2월 16일 오픈 AI는 소라라고 하는 놀라운 AI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전 동영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그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주는 AI 모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오픈 AI의 소라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소라에 대한 테크니컬 리포트를 기반으로 소라가 어떤 기술 측면이 고려되어 있는지 화면 오른쪽에 있는 리포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당 리포트를 살펴보면 동영상 데이터에 대해 대규모 생성 모델 학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길이, 해상도, 종횡비의 동영상과 이미지에 대해서 텍스트 조건부 디퓨전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라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하였고 여러 뉴스에서도 나왔듯이 1분 분량의 고화질 동영상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AI는 비디오 생성 모델을 통해서 실제 세계에 대해서 범용 시뮬레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 보고서는 첫째, 모든 유형의 시각적 데이터를 대규모 생성 모델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된 표현으로 변환하는 방법과 또 둘째, 소라의 기능과 한계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단, 모델 및 구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선행 연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순행, 순환신경망, 그리고 생성적 적대신경망, 트랜스포머, 디퓨전 모델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서 동영상 데이터에 대한 생성 모델링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주로 좁은 범위의 시각적 데이터나 짧은 동영상, 그리고 고정된 크기의 동영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소라는 시각 데이터에 대한 범용 모델로 최대 1분 분량의 고화질 동영상까지 다양한 길이 그리고 화면 비율도 바꾸면서 그리고 다양한 해상도를 가지는 동영상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는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범용 기능을 습득한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LLM 패러다임의 성경은 대부분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텍스트 코드, 수학, 그리고 다양한 자연어의 다양한 양식을 통합하는 토큰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시각적 데이터의 생성 모델이 이러한 이점을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소라 모델을 개발하면서 그러한 측면들이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컨대 그 LLM에서는 텍스트 토큰이 있는 것과 같이 이번 소라 모델에서는 그 토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각 패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는 선행 연구에서 시각 데이터 모델의 효과적인 표현으로 즉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AI는 패치가 다양한 유형의 동영상과 이미지에서 생성 모델을 훈련하는데 확장성이 높고 효과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에서의 먼저 동영상을 저차원 잠재 공간으로 압축한 다음 시공간 패치로 표현을 분해하여 비디오 패치로 변환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 패치와 관련된 여러 참고 논문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컴퓨터 비전이나 특히 이미지 분류 작업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가 자연어 처리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에 영감을 받아서 이 논문의 저자들도 이미지를 패치로 분할하고
이러한 패치의 시퀀스를 트랜스포머에 입력으로 제공하는 방식을 실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법에서는 이미지를 단어, 즉 그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는 토큰이라고 하는 시퀀스와 매우 유사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논문에서 제시된 이 비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패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패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살펴봤습니다만 좀 더 이 패치에 초점을 둬서 그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치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퍼즐을 맞힐 때 작은 조각들을 모아서 전체 그림을 완성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비전 트랜스포머는 이미지를 고정된 크기의 작은 사각형의 영역, 그것을 패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패치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224 곱하기 224의 픽셀의 이미지를 많이 16 바이 16 픽셀 크기로의 패치로 나눈다고 하면 우리는 총 196개의 패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패치는 이미지의 한 부분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 패치들은 컴퓨터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비전 트랜스포머는 각 패치를 벡터로 변환을 합니다. 이 변환 과정에서 각 패치의 픽셀 값을 일련의 숫자로 펼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를 고정된 크기의 벡터로 선형 변환을 해서 트랜스포머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런 기본 구조는 저희들이 기존 동영상에서 저희들이 살펴봤던 트랜스포머의 모델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벡터는 사실상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해할 수 있는 토큰의 형태와 유사합니다. 또한 이미지의 각 패치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모델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위치 정보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전 트랜스포머는 각 패치 벡터에 위치 임베딩을 추가를 해서 패치가 이미지 내에서 어느 부분에서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모델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위치 임베딩 덕분에 모델은 각 패치들 사이에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을 하고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의 핵심 기능은 바로 이러한 벡터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벡터들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미지 전체에 대한 통합적인 표현, 즉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아는 트랜스포머의 자기주의 메커니즘, 즉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러한 부분에 그 작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러한 트랜스포머의 그 알고리즘 논리가 바로 이번 소라 모델에도 같이 활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트랜스포머 모델은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를 이미지에 대한 작업에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처음에 이미지는 작은 패치로 나누어 각 패치가 이미지의 일부를 나타내는 벡터로 반환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위치 임베딩을 통해서 패치들의 순서 정보를 추가하고 이것들은 트랜스포머 인코더의 여러 층을 거쳐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층은 패치들 사이의 관계를 학습하는 멀티 헤드 어텐션, 그리고 데이터 정교화를 돕는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패턴을 학습하는 MLP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류 토큰을 통해서 MLP 헤드에서 이미지의 클래스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원래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됐던 기술을 활용해서 복잡한 이미지 데이터를 이해하고 분류하는 데 혁신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돼 있는 처리도를 그 참고 논문에서 그 제가 인용을 해서 이 화면 하단 부분에 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그 공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비디오 압축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각적 데이터의 차원을 줄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훈련시킵니다.
이 네트워크는 원본 비디오를 입력을 받아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압축된 잠재적 표현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라는 이 압축된 잠재 공간 내에서 비디오를 학습한 후에 동영상을 생성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오토 인코딩 베리에이션 베이스란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연속적인 잠재 변수를 가진 확률 모델을 위한 효율적인 추론 그리고 학습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또한 향후 별도로 살펴보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라와 관련돼서 시공간 잠재 패치에 대한 설명 부분입니다. 이런 압축된 입력 비디오가 주어지면 트랜스포머 토큰 역할을 하는 시공간 패치 시퀀스를 추출을 합니다. 이미지는 단일 프레임의 비디오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이미지에서도 작동을 합니다. 이 패치 기반 표현을 통해서 이 소라는 다양한 해상도 그리고 다양한 길이의 동영상 그리고 화면 비율도 바꾸면서 이러한 비디오와 이미지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론 시에는 무작위로 초기화된 패치를 적절한 크기의 그리드에 배열을 시켜서 생성된 비디오 크기를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라는 디퓨전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노이즈가 있는 패치가 입력이 되면 화면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의 깨끗한 패치를 예측하도록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소라가 디퓨전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다른 동영상에서도 같이 살펴보았듯이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언어 모델링, 컴퓨터 비전, 그리고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소라의 기본 모델도 이러한 트랜스포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디퓨전 트랜스포머가 비디오 모델로도 효과적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래는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고정된 시도와 입력이 있는 비디오 샘플을 비교한 부분입니다.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훈련 연산이 증가를 한 부분이고요. 연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동영상의 품질이 현저하게 향상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좌측은 이상한 동영상이 생성이 됐습니다만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산을 많이 시킬수록 올바른 화질의 그 동영상이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생성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와 관련된 여러 논문 중에서 예를 들어 그 중에 하나인 Scalable Diffusion Models with Transformer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이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기반한 새로운 클래스의 확산 모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넷 백본을 잠재적 패치에서 작동하는 트랜스포머로 대체를 해서 이미지의 잠재적 확산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G플롭으로 측정한 이 포워드 패스 복잡도를 통해서 이 디퓨전 트랜스포머의 확장성을 분석을 했고요. 이 논문에서는 또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 논문에 대해서도 그 향후 별도로 공부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 및 동영상 생성에 대한 과거의 접근 방법은 일반적으로 동영상을 표준 크기, 예를 들어서 256 곱하기 256과 같은 해상도 또는 4초의 동영상 이렇게 표준 크기로 크기를 조정하거나 자릅니다. 그런데 원본 크기의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부분을 연구진들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방법은 모든 이미지를 동일한 크기로 변환하여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이미지를 100 곱하기 100 픽셀로 조정하거나 또는 모든 비디오를 10초로 동일하게 잘라내서 그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원본 크기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개별 이미지나 비디오의 고유한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와 개를 구분하는 작업에서 고양이의 경우 예를 들어 눈의 크기나 귀의 형태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일정한 표준 크기로 조정을 하면 이러한 세부 사항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단점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본 크기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라는 샘플링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습니다. 소라는 와이드 스크린에 대한 동영상 또는 세로 형태로 긴 동영상 그리고 그 중간 크기의 모든 동영상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 거북이 동영상처럼 다양한 크기의 동영상이 가능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이 소라는 다양한 디바이스의 기본 화면 비율에 맞춰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컴퓨터가 됐든 아니면 핸드폰이 됐든 그 다양한 장치에 따라서 동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동일한 모델로 풀 해상도로 생성하기 전에 작은 크기의 콘텐츠를 미리 빠르게 프로토타입으로 제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점으로 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라 연구팀들은 경험적으로 이 기본 화면 비율로 동영상을 학습을 하면 구도와 프레임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형 모델을 훈련시킬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훈련 동영상을 정사각형으로 자르는 모델 버전과 소라를 비교를 해본 샘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동영상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은 정사각형으로 자른 모델로 이 피사체가 부분적으로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오른쪽의 소라 모델의 경우에는 동영상 프레임이 개선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그리고 다음은 이 소라의 경우에도 이 언어에 대한 이해 부분이 상당히 좋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비디오 생성 시스템을 훈련시키려고 하면 해당 텍스트 캡션이 포함된 대량의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이 오픈 AI는 달리3에 도입된 리캡션 기술을 동영상에 적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그 부분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설명력이 높은 캡션 모델을 학습시킨 다음에 이를 사용을 해서 학습 세트에 모든 동영상에 대해 텍스트 캡션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력이 높은 동영상 캡션을 학습을 하면 텍스트 충실도는 물론 동영상의 전반적인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달리3와 마찬가지로 그 사용자들은 일반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빨리 짧게 프롬프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사용자 프롬프트를 더 길고 상세한 캡션으로 변환을 해서 비디오 모델에 전송을 하는데도 이러한 GPT를 활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 소라는 사용자 프롬프트를 정확하게 따르는 고품질 동영상을 생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라의 테크니컬 리포트에 있는 샘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프롬프트를 변경하는 경우 그에 맞춰서 다양하게 변경된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예제입니다. 놀랍도록 실제나 가상세계를 시뮬레이션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예에서는 화려한 축제 기간 동안 남극에서 즐거운 산책을 하고 있는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라는 프롬프트를 준 경우 생성된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생성된 동영상에 대해서 해당 예제를 보면 예를 들어서 관련 단어 등을 바꿔보면 바꾼 단어에 대해서만 변경을 시켜서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일관성을 가지면서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 페이지에선 여성이라고 한 부분을 그 부분만 장난감 로봇이라고 이렇게 바꾼 경우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고 로봇만 변경된 동영상을 생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여성 대신 노인이라고, 그리고 축제 대신 아름다운 석양이라고 바꾼 경우 그 부분만 바뀐 동영상을 이렇게 생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발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리캡셔닝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은 동영상 또는 이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경우 이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리캡션 과정에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단계가 포함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설명적인 캡션 모델 훈련 단계입니다. 이 첫 번째 단계는 상세한 텍스트 캡션을 생성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내용을 설명하는 상세한 캡션을 가진 비디오 데이터셋으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디오 데이터셋에 모델을 적용을 합니다. 캡션 모델이 훈련이 되면 이를 이용을 해서 대규모 비디오 세트에 대한 캡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텍스트 비디오 모델 개선으로 새로 생성된 상세한 캡션들을 해당 비디오와 짝을 짓습니다. 그렇게 쌍으로 맺어서 텍스트 비디오 생성 시스템의 훈련 세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텍스트 설명에서 비디오를 만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세한 캡션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텍스트 충실도와 관련을 해서 시스템이 비디오를 생성할 때 텍스트를 더 잘 이해하고 준수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 생성된 비디오가 캡션에 설명된 내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반적인 비디오 품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이 비디오에 어떤 요소가 존재되어야 하는지, 그,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동영상에서 보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상세한 그 이해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캡션과 관련해서는 그 Improving Image Generation with Better Caption이라고 하는 논문이 그 리포트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캡션의 훈련을 통해서 텍스트 이미지 모델의 팔로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존 모델의 경우에서는 상세한 이미지 설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이러한 문제는 노이즈가 많고 부정확한 캡션에서 비롯된다고 저자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그 맞춤형 이미지 캡션을 훈련하고 그다음에 훈련 데이터를 다시 캡처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성 캡션을 통한 훈련이 팔로잉 능력을 안정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논문에서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결과를 사용을 해서 달리3를 구축했다고 리포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앞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이러한 결과는 텍스트 비디오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부터는 이 기존 이미지나 동영상과 같은, 즉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나 동영상을 입력으로 프롬프트에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소라는 완벽하게 반복되는 비디오를 제작하는 거나, 그리고 정적 이미지 애니메이션, 그리고 시간의 앞뒤에 있어서 비디오를 이렇게 확장을 해서 만드는, 생성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나 동영상 편집 작용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라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지와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비디오를 생성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이번에 동영상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이 달리2와 달리3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이 입력 이미지고 우측이 생성된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일관성을 가지면서 상당히 좋은 동영상이 생성되었음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라라고 쓰여진 구름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든 샘플입니다. 네,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샘플도 제가 보면 압권인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홀에 파도가 몰아치고 그 파도에서 두 명의 서퍼가 파도 타기를 하는 동영상입니다. 놀라운 발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동영상을 확장하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는 이 동영상을 앞뒤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는 생성한 동영상이 한 세그멘트에서 시작이 돼서 모두 시간을 거꾸로 확장한 세 개의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개의 동영상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작은 다르지만 동영상 모두 마지막에는 동일한 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작은 달랐지만 이렇게 그 동영상의 확장을 통해서 확장 생성을 통해서 마지막은 동일하게 만드는 이러한 기술도 상당히 많은 그 짧은 시간에 발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확장하는 또 다른 예시입니다. 이 산업자전거를 타는 이 동영상을 앞뒤로 확장을 해서 무한 루프처럼 계속 연달아서 볼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동영상입니다. 네,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비디오 투 비디오 편집 부분입니다. 이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해졌습니다. 소라에도 이러한 방법 중 하나인 SD에딧, 이 부분은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 Editing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이 소라는 입력된 동영상의 스타일과 환경을 제로샷으로 이렇게 변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 동영상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서 말한 이 SD 에딧에 대해서 우선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SD 에딧 또는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 Editing, 즉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아마 확률 미분 방정식 편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이미지 또는 비디오 편집을 위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확률 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나 비디오 픽셀을 조작함으로써 특정 스타일이나 속성으로 을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확률 미분 방정식은 아마 그 물리학이나 금융학, 저희 경영학 분야에서 경제 경영학 분야에서도 이런 그 파이낸스 측면, 재무 관리 측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스템의 무작위적인 변화를 모델링하는 데 사용하는 수학적인 도구입니다. 이런 SD 에디트에서는 이 개념, 이 확률 미분 방정식 개념을 차용을 해서 이미지나 비디오 데이터의 각 픽셀이나 프레임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이 딥러닝, 인공지능과 결합이 돼서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최근에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 생성 모델인 디퓨전 모델이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시고 계시는 GAN, 즉 Generative Adversary Network과 같은 모델들이 이 기술을 이용을 하면 초기 이미지나 프레임에서 출발을 해서 점진적으로 텍스트 프롬프트가 주어진 조건에 해당하는 새로운 스타일이나 환경으로 이미지를 변환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SD 에딧과 관련된 논문도 이 기술 리포트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논문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동영상에서 가이디드 이미지 신서시스, 즉 이걸 안내 이미지 생성 합성 기능 또는 지도 이미지 합성 기능, 이런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분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사진처럼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편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사용자가 간단한 입력, 예를 들어서 손으로 이렇게 대충 그린 그림과 같은 것에 기반을 해서 이미지의 사실성과 충실도를 균형감 있게 높여줄 수가 있는 그러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겐 기반 방식법이 여러 단점이 있었지만 이런 확률 미분 방정식 편집이라고 하는 SD 에딧이라고 하는 기술은 확률 미분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입력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를 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 설명드린 이 부분은 기본적인 겐의 알고리즘과 역시 유사한 부분입니다. 이 방법은 추가 학습 데이터나 복잡한 학습 과정이 없이도 사용자 입력에 충실하면서, 즉 프롬프트에 충실하면서 사실감 있는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인식 연구에서도 이 SD 에딧이 기존 겐 기반 방법보다 사실성하고 이런 만족도 측면에서 각각 98%, 92%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 동영상에서 이 논문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만 이 화면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면 이 왼쪽에 인풋이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인풋, 이 왼쪽에서 보시면 이 집과 같은 또는 방 부분들이, 그죠? 예, 대략적인 형태로 이렇게 인풋을 줍니다. 그런데 이런 SD 에딧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를 상세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부분이 추가된 그러한 형식으로 그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아웃풋으로 내주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별도로 향후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 사실은 저도 이게 더 익숙한 부분이, 저도 인공지능에 그 관심이 있어서 봅니다만 사실은 저도 경영학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금융을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자율을 생성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확률 과정, 그리고 옵션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이 확률 미분 방정식, 그리고 이런 확률 과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한 논리가 이 이미지 생성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돼서 이렇게 좋은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하는 데 사용됐다는 부분이 저도 또 한번 이 논문을 내용을 보면서 저도 모든 그 것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발견을 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에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인공지능과 친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 프롬프트에서 이미지와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 SD 에딧 방법을 저희들이 논문을 통해서 물론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봤고요. 이러한 SD 에딧 방법을 통해서 방법을 소라에 적용을 하여 이 소라는 입력 비디오의 스타일과 환경을 사전 학습 없이, 즉 제로샷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테크니컬 리포트에서 보여주는 샘플에서도 보면 인풋 동영상에 대해서 다양한 환경과 스타일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이 환경과 스타일로 변환된 그러한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음을 그 샘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리포트에서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인풋 비디오를 주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관련된 환경 이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면 그 동영상이 일관성을 가지면서도 이 변환된 동영상을 보여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샘플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저희들이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과 스타일을 바꾼 각 샘플을 이 화면에서 한두 개 그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인풋 비디오고요. 그 다음은 이 밑에 부분인데 192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자동차가 달리는 부분을 그 동영상을 변환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컬러를 유지하라, 이런 부분도 잘 받아들여서 자동차를 빨간색으로 유지를 해서 그 프롬프트에 맞는 환경하에서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사이버펑크 분위기에서 그 자동차가
달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동영상을 생성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인보우 로드, 즉 무지개 빛깔의 그 길을 달리는 자동차의 동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간단한 방식을 통해서 그 환경이라든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바꾸면서 내가 원하는 기본 인풋을 유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구현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동영상을 생성하는 이 밑에는 확률 방정식, 확률 미분 방정식의 그러한 논리가 사용됐다는 부분들을 보고 저도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경영학 측면에서 논문을 쓸 때 그런 최근에는 이런 확률 미분 방정식 그리고 확률 과정을 통해서 실험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이런 부분이 인공지능 이 소라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됐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놀랐고 한편으로는 '아, 이 세상 모든 지식과 경험이 다 이렇게 자꾸 융합되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한편으로는 반가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도 샘플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화면은 동영상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라를 사용해서 이 두 비디오 사이를 점진적인 보관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주제와 장면 구성을 가진 비디오 간에 매끄럽게 전환되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은 드론이 날아가는 동영상이고 오른쪽은 바닷속에서 나비가 날아가는 동영상입니다. 그럼 가운데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동영상을 연결한 것이 가운데 동영상입니다. 이 경우 가운데 동영상은 왼쪽과 오른쪽 동영상을 보관을 통해 생성을 했고요. 처음은 드론이 날아가는 동영상이었다가 이 부분이 어느 순간에 이 바닷속에 나비가 날아가는 그러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그죠? 예, 동영상이 바뀌는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발전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다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동영상이 역시 좌측과 우측 동영상이 연결된 동영상입니다. 이렇게 일관성을 지니면서 화면 이 프레임이 전환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동영상을 통해서 역시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감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이미지 생성 기능 부분입니다. 이 소라는 당연히 동영상도 그렇습니다만 이미지 생성도 가능합니다. 이 모델은 최대 2048 곱하기 2048의 해상도까지 다양한 크기의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 샘플도 여러분들이 그 테크니컬 리포트에서 가서 보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고화질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라가 자랑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실제 세계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디오 모델을 대규모로 훈련시킬 때 여러 가지 흥미로운 새로운 기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소라는 실제 세계의 사람이라든지 동물 또는 어떤 환경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3D 동영상과 그 입체 동영상과 관련을 해서도 소라는 역동적인 카메라 움직임으로 동영상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이동하고 회전함에 따라서 사람과 장면 요소가 3차원 공간에서 그런 각도 등에 따라서 일관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자세히 보면 아직은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 전 다른 그런 동형 AI 모델에 비해서는 훨씬 발전된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이 결국은 1년 후 6개월 후 1년 후에는 완전히 더욱더 새로운 부분으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다음은 일관성 및 지속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그 이러한 그 소라가 나오기 전에는 아마 많은 사용자분들이나 또는 개발자분들이 이러한 그 미드저니가 됐든 또는 다른 그 동영상 AI가 됐든 어떤 그 사물이나 사람 또는 환경이 일관성 있게 장시간에 걸쳐서 유지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용자분들이 많은 실험도 해 보시고 실제 해 보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생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요한 과제는 긴 동영상을 이렇게 생성하거나 샘플링할 때 시간적으로 계속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라도 지금 현재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중간중간 에러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짧고 긴 범위에 있어서 종속성을 모두 효과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화면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사람, 동물, 사물이 이렇게 사람이 앞으로 가면서 걔가 잠시 그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물이 잠깐 가려지거나 프레임을 벗어난 경우에도 그 모델링에 있어서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샘플에서도 동일한 캐릭터, 지금 여기 보시면 로봇이 있습니다. 이러한 로봇의 캐릭터를 가지면서 여러 샷으로 봤을 때 사실 그 환경도 달라지고 크기도 다르게 보입니다만 비디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로봇의 모양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에서도 생성형 AI를 이용을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용자들이 이런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런 이미지나 동영상 생성에서 일관성이나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개발하거나 또는 사용을 하면서 실험을 해봤던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번 소라의 이 각종 기능을 보면서 그러한 노력이 노력을 한꺼번에 뛰어넘은 발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는 반가운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더 나은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좀 허탈하신 그러한 느낌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동영상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세상의 그 존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가는 캔버스에 그죠?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시간이 경과를 해도 계속 요 붓칠이 남아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른쪽 동영상에서와 같이 햄버거를 먹으면 그 햄버거를 씹은 그 자국이 이렇게 햄버거에 남는 이런 동영상이 생성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다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지금까지는 저러한 동영상 생성이 사실은 쉽지 않았다는 부분을 아마 사용해 보신 분들은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라는 비디오 게임과 같은 이 인공적인 프로세스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라는 마인크래프트에서 플레이어를 제어하는 동시에 그 안의 세계와 그 움직임을 충실하게 렌더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이렇게 마인크래프트의 샘플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게임과 같은 분야에서 AI가 더욱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옆에서 소라의 놀라운 결과를 가능하게 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기존 동영상 등에서도 저희들이 보았듯이 여기에서는 오픈 AI가 해결해야 하는 이 소라의 한계 부분을 그 테크니컬 리포트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요. 유리가 깨지는 것과 같은 간단한 현상을 정확하게 모델링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화면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경우와 같이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항상
올바르게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제약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동영상이나 샘플에서도 보면 러닝머신에서 거꾸로 뛰어가는 모습이라든지 그죠? 그런 경우와 같은 부분들은 이 오픈 AI나 이런 소라가 해결해야 되는 하나의 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생성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도 조만간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소라의 놀라운 발전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인 측면을 오픈 AI의 테크니컬 리포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픈 AI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현재 소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성과를 보면 비디오 모델의 지속적인 확장을 통해서 물리적인 실제 세계와 디지털 세계,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사물, 동물, 사람에 대한 훌륭한 시뮬레이터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작년 거의 1년 만에 오픈 AI 챗GPT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도 급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속도가 역시 저희들이 기대했던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픈 AI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라의 기술과 관련된 주요 참고 문헌입니다. 연구나 기술적인 부분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논문을 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32개의 논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